네, 조금 전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7,684억 원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개장 전 또 호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수급 이슈도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글로벌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7.2에서 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축 속도에 대한 경계 감소,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1.93%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며 최근 금값이 온스당 1,820달러를 돌파했고 변동성을 보였던 비트코인도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도 4일 연속 반등하며 4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 규제 당국과 데이터 전송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5%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로 약 324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말 기준 19억 9천만 달러, 약 2조 3천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긴축 우려가 계속 자극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15만 명 정도가 고용 증가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46만 7천 명이 나왔고요. 또 임금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 숫자가 7.1%로 크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숫자로 보면 자그마치 14%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간 환산으로 하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동 참여율도 계속 낮게 유지가 됐었는데 크게 회복을 하면서 62.2%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는 목요일 날 CPI 물가 상승률 지표가 발표가 되죠. 지금 대충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냐면 12월 달이 7%였습니다. 근데 1월 달이 7.3%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숫자도 5.5% 12월 달 숫자에서 5.9%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3월 16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강도가 예상보다 좀 세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3월 16일 날 금리 인상 강도에 대해서 예측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25%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71.2%. 그리고 0.5%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게 28.8%로 크게 올라갔어요. 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숫자가 10% 미만이었는데 지금 28.8%로 올라갔습니다. 50bp 올린다는. 네,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연말이 됐었을 때 금리를 총 5차례 이상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정도가 80%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6번 올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강도가 지금 4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강도가 세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 물가 지수가 나오면 한번 좀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는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저가로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의 기회로 삼아보자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삼각 박스권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이게 아래나 위로 튑니다. 예, 이걸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금 가격은 위쪽으로 좀 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2020년 고점 보시면 2,1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800달러 수준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 가격 대체 자산이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빠졌었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벌써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미 연준이 11월 달에 매파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가 딱 고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50%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매파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비트코인 가격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풍부하냐, 그리고 또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하고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12월 달 숫자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M1 증가율이 더 중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15%대에서 16%대로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에 따라서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옥석 가리기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성장주에 있어서도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모든 가상화폐 자산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비트코인과 그리고 또 이더리움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치면 우량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금까지 좀 대체 자산으로의 관심도 유효하겠다라는 부분 이슈 글로벌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소연 대표와 함께 국내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까요? 내부자 거래 의혹에 투심이 위축된 에코프로비엠이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주가 30만 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원시스가 시설 투자 운영 자금 목적으로 65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가운데 시간에 큰 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캠트로닉스가 EUV 포토레지스트용 원료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간에 6%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위탁 생산에 힘입어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에 육박, 영업이익은 4,7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58% 급증하며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이동채 회장의 사퇴설로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었죠.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내부자 거래 의혹 이후에 연일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내부자 거래 수사 자체를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제 매도로 일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자체가 패스트트랙이죠. 이제 긴급 사건으로 이거를 분류를 하고 이제 검찰에 이관을 했습니다. 보통 패스트트랙은 이제 증거 인멸이 우려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 넣게 되는데 조금 아무래도 위중성을 좀 이제 좀 강조한 것 같고요. 현재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압박을 굉장히 기업 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투자 펀드를 했었던 이제 지난주에 투자한 정책금융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장이 보통 검찰에 기소가 되게 되면은 이제 회사에 그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이 내세울 만한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공장 투자에 대해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경영진에 대한 쇄신 말고는 딱히 주주 가치 제고 방안 옵션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재판까지 이어질 상황을 예상을 했을 때 쉽게 이제 지금 상황이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런 다른 이슈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어려운 상황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없어졌지만 경영진을 쇄신하면서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존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오히려 좀 사이트를 길게 가지시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번에 딱 매수해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로 한 3-4번에 걸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혹시 눌러주게 되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사이트 길게 보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을 꺾기에는 좀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 의견을 꺾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경영 일선 후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군요. 좀 네. 길게 봤을 때 보유 관점과 그 분할 접근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또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번엔 다원시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내리면서 시간에서 큰 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가 흐름 좋았던 종목인데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다원시스가 어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시설 투자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65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라는 공시를 내세웠는데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에 일반 공모,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보통주 300만 주, 그리고 증자 비율은 9.48%, 배정 기준일은 3월 14일이고 납입일은 4월 28일, 신규 상장일은 5월 11일 됐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얘기한 바로 봤을 때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규 사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생산 설비 증설 및 주요 원자재 확보를 통해서 양산에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비용을 넣을지 제가 금감원 전형식 다트를 한번 봤는데요. 보시는 화면대로 일단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은 그 유상증자가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3자 배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배정이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인데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시설 자금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 들어간 거 보면 시설 자금은 150억밖에 안 되고요. 운영 자금이 505억인데 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유상증자의 운영 자금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운영 자금은 대부분 이제 회사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밑 빠진 데 물 붓는 느낌이죠. 빌린 돈에 대해서 그 갚는 그런 느낌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 측에 전화하셔가지고 운영 자금 목적인데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분들이 정당히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기업에 대한 주가도 워낙 좋았었고 기업에 대한 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유상증자가 이렇게 운영 자금이 크다는 부분은 전 조금 불안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보다 운영 자금 목적의 비율이 훨씬 큰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원 시스에 대해서는 오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유동훈 본부장님은 계속 분할로 저가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죠. 또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큰 폭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이 CPI 물가 상승률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때까지의 그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보시면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지금 방향성을 전혀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플레이션 숫자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뉴스에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가 나오면 아마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시기에 쫓아가는 전략이 아니라 빠질 때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뭐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좋은 기회를 네. 살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쫓아가는 장보다는 어쨌든 하락 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이 지금 목요일이 좀 될 수 있는 만큼 그때 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께는 투자 전략 대신에 어제 이제 크래프톤 이슈 짚어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 보호 예수 현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전체 발행 주식수가 4,895만 1,445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맨 밑에 보시면 장병규, 김창완, 조두인, 김영준 씨가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더 들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사들이 자꾸 1,500만 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분들이 얼마가 가지고 있는지 다트를 다 뜯어봤는데 일단 보니까 700만 주부터 61만 주까지. 물론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탁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분이 가지고 있는 총 물량은 9월 30일 기준으로 820만 주 정도예요. 근데 지금 나온다는 물량은 1,550만 주인데 1,550만 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550만 주에서 이 네 분은 6개월 동안 더 들고 있겠다. 즉 8월 10일 날 물량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그 이후에도 나올 물량은 아니죠. 아무래도 대주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정확하게 이걸 빼고 782만 6,340주 전체 물량의 16.07%가 나오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31.6% 규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16%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절반 가량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기관 쪽이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제 물량 출해 가능성은 높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나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온다 1,500만 주로 지금 시장에 겁을 되게 많이 네.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일 이후에 주가 반등을 네.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벌써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맞아요. 크래프톤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한 물량 절반 부분이 10일에 또 보호예수 해제된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투자 전략과 함께 크래프톤 이슈까지 글로벌과 국내 이슈 살펴봤습니다.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